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말 실무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얘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스케치업으로 공간 만드는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얘기가 좀 깁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시간 될 때 제가 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떤 프로세스인지는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순서를 좀 적어드리자면요. 순서는 오늘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재질을 표현할 겁니다. 3번은 조명을 표현할 겁니다. 4번은 소스를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렌더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는 선생님 뭡니까 하면은 6번 AI하고 한번 만나봐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AI를 융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간단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탑뷰에서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태그 한 개씩 한 개씩 잘 보셔야 돼요. 태그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반드시 만들고 가야 돼요. 자, 1 언더바 벽체 해가겠습니다. 벽체. 영어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냥 한글로 할게요.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정말 간단한 공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가로는 제가 한 4,500 정도 잡고요. 그리고 세로는 7,000 정도 잡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잡습니까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단한 공간이랬죠. 뭐 하나의 침실 정도 공간 할 건데 카메라가 있어야 돼. 위치가 필요해요. 카메라가 이쯤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두시각이 나온다고 하면 즉 그래야지만 공간이 이 정도가 우리가 실질적 디자인 들어간 연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 수치라면은 어떻게 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면 왜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간을 약간 키우는 겁니다. F를 눌러서요. 바깥쪽으로 벽체는 1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고요. P를 눌러서 P를 꾹 눌렀죠. 그리고 P를 눌러서 위로 2000 얼마 할까요? 2400 할까요? 2400에서 마감 짓겠습니다. 2400 좀 작나? 조금만 돌릴게요. 600을 하겠습니다. 2600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벽체를 만든 다음에 우측에 여기에 우리가 창호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정창을 한번 여볼까요? 이번에는 고정창. 자, T를 눌러서요. 이쪽으로 당겨서 1000 정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1000 정도 한 다음에 지금 T를 이용했죠. 여러분 공간 만들 때 T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P를 눌러서요. 이렇게 당겨서 없애겠습니다. 안 쓰요. 원래 이런 게 안 쓰죠. 그냥 델리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지웁니다. 안에서는 제가 단축키로 지웠습니다. 그냥 드래그해서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기본 벽지 이렇게 갈 거야 하시면 끝났죠. 트리플 클릭 오른쪽 마우스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납니다. 와우. 선생님 그럼 그다음 뭐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포인트인가? 지금 우리가 모델링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1번 모델링이 끝이 난다. 그러면은 재질을 적용한다. 요거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나중에 해야지라는 것은 안 됩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머티리얼 탭을 엽니다. 머티리얼 탭을 열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제가 실제 실무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심플하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래서 생략할 건 생략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초급 상황에서 혹은 초급 중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인모델을 연 다음에요. 저는 재질을 일단은 다 없앱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팔레트를 세팅한 파일을 열고 하겠죠. 이 상태에서 자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눌러서요. 미리 구해둔 맵을 자 벽체는 제가 벽지를 열 겁니다. 벽지 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통 열게요. 그리고 보통은 맵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 사이즈가 이렇네요. 이 상태에서 보통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 벽지 정도면은 제가 해보면 한 800 정도 맞추면 보통은 맞아갑니다. 그리고 이름 적어줘야죠. 1 언더바 벽체 언더바 벽지 하겠습니다. 해놓고 오케이 해주시고 열어주시면 돼요. 보고 나서 사이즈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사이즈가 맞는 것 같으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안 맞으면은 에디트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왜 V레이를 안 합니까? V레이 좀 이따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원칙이 나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요. 우리가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브이레이 재질이 아니에요. 스케치업 재질로 세팅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브이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몇 년이 흘러서 이 파일 내 수정해야지 하는데 이게 만약에 브이레이로 돼 있다, 뭐가 돼 있다면은 그거 변경이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재질이 그나마 변경하기 쉽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는 브이레이 재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된 거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빨리 지나갈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영상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이런 맵은 다양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가 있을 거고 여러분 검색하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스케치업 텍스처 클럽이라는 건데요. 원래 스케치업 텍스처 치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아키텍처와 머티리얼에 들어가면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맵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벽지 맵하고 그 다음 바닥 맵을 받았는데 벽지 맵은 월페이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맵은 우드프로, 우드 뭐 이렇게 많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받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런 거 너무 그냥 클로즈 하십시오. 누르고 들어갔을 때 이 맵의 명칭에 심리스가 붙어있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맵에서 우측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해서 다운받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드리자면은 다운받고 나면은 맵이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압축도 안 되고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맵 이름은 어떻게 짧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5글자에서 많으면 8글자 정도. 그리고 뭐 특수기나 다 빼야 되면 한글로 맵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벽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태그를 얍 해가지고 만들고요. 이름은 이 언더바 창호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블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당연한 루트입니다. 제가 여기 고정창을 하기로 했는데 고정창은 조금 재밌게 볼까요? 자, 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고정창이 픽스하게 하죠. 한 4분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자, 얘를 넣으세요. 오른쪽 마우스 넣으세요. 디바이드 4 하겠습니다. 엔터. 안 보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디바이드라면 안 보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에서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에디트 누르고요. 여기서 엔드포인트 체크해야지만 어떻게 보인다 있어요. 점이 보여요. 그리고 L에서 쭉 내려주면 나오겠죠. 맞죠? 얘를 잠깐 하이드 하겠습니다. 이거 눈알 모양 체크하면 숨겨지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지워요. 여기서 만들 거예요. F를 넣으세요. 안쪽으로 얼마까요? 60 좀 갈까요? 하고 지우고요. P에서 그냥 150 하겠습니다. 150. 트리플 클릭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여기가 프레임이다. 이거겠죠. 원칙적으로 제가 여기서 좀 더 옵션 쓰지만은 지금 오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가는 루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티리얼 가서 여기서 제일 추가되겠죠. 툭 눌러서 이 언더바 창호 언더바 프레임 하겠습니다. 엔터 해가지고요. 텍스트는 꺼야 되겠죠. 앞에 걸 복사한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색상은 어떻게 할까요? 흰색으로 할까요? 나중에 좀 반짝반짝거린다 생각하고요. 여기 흰색 계통 가겠습니다. 완전 흰색에서 약간 은색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해서 열어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사각형 누르고요. 사각형을 퐁 찍고 퐁 이렇게 해서 F 해가지고 안에 실리콘 만들고 있습니다. 실리콘은 10mm 해주시고 지우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찍어서 어떻게 여기는 60 하겠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서 메이크 그룹. 역시나 재질은 정해야 된다. 이름은 복사해놓고 갈게요. 해서 어떻게 여기는 실리콘 해주시고 색상은 조금 더 어둡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마지막으로 유리 해야 되겠죠. 유리. 자, 다시 또 땁니다. 이런 거 따는 것 때문에 제가 그룹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그룹 기법은 다른 영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P에서 근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다시 또 재질 만듭니다. 이번에는 유리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유리 개인적으로 얘기드린 건데 스케치업에 있는 샘플 재질 사용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쓰면은 여러분들이 브이레이에서 변경할 때 좀 옵션값이 들어가서 좀 어려워요. 흰색을 해주시고 오파시티 보이시죠? 오파시티에서 한 40 정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3개 다 드래그 해서요. 자, 온라인 루비입니다. 온라인 루비에서 뭘 하면 되느냐. 셋 중에 하나죠. 얘는 Z 중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저는 사실 이해하고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좀 멀리 보면은 이쪽으로 전개하는 거니까 이 붉은색 축이란 겁니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다. 중앙이니까 이거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시면은 전부 다 닫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웃라인 보면 1 나오죠. 저는 이거는 태그는 큰 카테고리고요. 아웃라이너는 이 소규모 카테고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호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벽체겠죠. 1 언더바 벽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하이드를 풀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보시죠. 얘를 선택해서 M 해가지고 복사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죠?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얘네 다 잡고 다시 대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대그룹에서 어떻게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이 언더바 창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창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바닥을 만들면 3 언더바 바닥. 원래는 제가 걸레바지를 보여드리는데 바닥 만들고 보여드릴게요. 바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벽체 안쪽 마감 라인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이러면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소메트리 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바닥을 바깥으로 빼버립니다. 그게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P에서 밑으로 100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하는 기법이 무조건 맞다가 아닙니다. 제가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저희 노하우 뭐 해야 되나요? 저희 기술을 그냥 보여드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언더바 바닥이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름 정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무슨 실수했어요? 바로 태그 실수했죠. 태그 실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모델 정보에 가보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창호에 걸렸죠. 창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잡아서 얘를 창호에서 바닥으로 변경하면 하도 돼요. 근데
바닥에 간다며 창으로 숨기면은 또 숨겨져요. 보이시죠? 선생님이 왜 그래요 하면은 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그룹에 대한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을 더블클릭해서 안 연 모델 면면에 대한 또 태그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항상 만들 때 태그 잘 정하고 들어갑니다. 아니면 나중에 고치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바닥을 만들었고 머티리얼에 가세요. 새 재질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얘 눌러서 어떻게 바닥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바닥은 보통 내부 감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보통 한 2000 정도 하면은 얼추 맞아요. 2000 해주시고 이름은 3 언더바 바닥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오파시티는 100으로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왜 합니까 하는데 앞에 재질을 찍고 재질 만들면은 그 정보가 와요. 오케이 넣어주시면 됐죠? 사이즈가 조금 작다 싶으면 에디트에 가서 올려도 됩니다. 제가 보통 2000이었지 2000이 답이란 거 아닙니다. 2600 해볼게요. 요 정도 해보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은 어떻게 더블 클릭을 해서요. 이 면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요. 메이크 텍스처다. 텍스처라는 게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룹인 상태가 아니고요. 자, 전부 상태 볼게요. 뭐 안 나와요. 맞죠?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원래는 맵을 하는 게 제일 낫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익스플로드를 해서요. 익스플로드 했죠? 그리고 면 선택해서 보면은 여기에 텍스처라는 게 나올 겁니다. 텍스트에서 이 포지션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로테이트 나올 거예요. 로테이트 90 하면 해제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콩 누르고요.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정보를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의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과 바닥은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걸레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걸레바지는 어떻게 하냐? 역시나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요? 플러스를 눌러서요. 자, 4 언더바에서 뭐라 해야 되지? 몰딩이라 했어. 몰딩. 두 글자를 맞추려고 그런 거야. 몰딩 해주고 더블 클릭. 이번에는 이제 천정을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소리겠지만은 태그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거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태그를 넣으세요. 5 언더바 천장 해주시고요. 당연하게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태그로 바뀌었죠. 그리고 천장. 바다가 똑같이 하는 게 낫습니다. 사각형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피해서 걸레바지란다요. 우리가 그 우물천장 들어간다 생각하고요. 만들고 있습니다. 200 해볼까요? 200? 우물천장 하지 말까요? 예, 합시다. 300 올려주겠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재질부터 해보겠습니다. 재질은 중요한 게 있는데 재질부터 욕할게요. 플러스 누르고요. 맵은 체크 해제하고 색상은 자 흰색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흰색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한 95 정도 해가지고 97 정도 할까요? 약간의 회색은 선호해요. 5 언더바 천장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흰색을 하면은 좀 뭐래나 음영 표시가 좀 덜하다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완전 하이트는 안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완전 블랙은 빛으로 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숨기고요. 여기서 뭘 하냐면은 카메라 뷰를 잡아줘야 돼. 카메라 뷰를 약간 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포지션 카메라 제가 영상 올려놨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되고요. 찍고 이쪽으로 보내고요. 눈높이는 1100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눈높이 잡은 그 다음 제가 뭐 하겠어요? 줌키를 눌러서 화각은 65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릴까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잡았으면은 그 다음 제가 뭐 하면 되죠? CN에 가서 플러스 눌러주면 되죠. 뭐 나오고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카메라 값이 잡힌 거예요. 하이드 시키면 천장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업데이트 해야지만 천장이 같이 갑니다.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카메라 잡혔죠? 그리고 우물 천장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씬을 이렇게 통통통통 다 숨기고 나서요. 이제 여러분들 소스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소스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소스를 넣으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뭐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또 빨리 지나가겠네요. 모델링이 완성. 그러면은 V-Ray 재질 변환 조명 설치, 렌더링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놓으면 저장을 반드시 하고요. 왜냐면은 항상 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은 했지만 챗GPT를 통해서요. V-Ray 재질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업 V-Ray 재질을 연출할 건데 강화마루에 적합한 설정값을 알려줘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오겠죠? 어쩌고 하면서 나올 겁니다. 디퓨즈는 뭐 지금 시니스 있는 거 보시죠. 1000에 1000 픽셀 이상을 해랍니다. 리플렉션은 컬러를 180에서 200. 글로시네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프레넷 값을 주라는 거네요. 맞죠? 프레넷 값을 주라고 되네요. 자,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대로 노멀맵은 사용 안 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를 뭐 사용 안 할 거니까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우선은 V-Ray를 켜야 되겠죠. V-Ray를 켜는 방법은 자, 에세레이터를 켜주시면 됩니다. 얍. 이렇게 에세드 에디터 켜진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보면은 오 선생님 이것들은 뭡니까 하는데 이거는 우리 그 소스 재질들이에요. 이름 보이시죠? 정리를 안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소스 재질 V-Ray 재질 변경해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만 할게요. 자, 바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닥을 플러스라고 했나? 얘를 누르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재질도 당연히 V-Ray화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속성이 가지고 있는데 속성값을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스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재질 변경을 추천해 드는데 다 변경되어 있네요. 그래도 이것들은 이름만 변경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바닥을 눌러서 에디트 인 V-Ray 우선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서 챗GPT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챗GPT를 요렇게 데리고 와서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어쩌고저쩌고 돼 있겠지만 그대로 해볼게요. 맵은 우리가 넣었으니까 리플렉션 보겠습니다. 리플렉션이 180에서 200이란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은 이 예전에는 그 컬러 값이 어떻게 됐었냐면 한번 뭐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얘를 눌렀을 때 이 컬러가 나오겠죠. 나오면 레인지 값을 이걸로 봤습니다. 이걸로 0 to 255. 근데 지금은 0 to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대로 한번 하자면은 여기서 180 주라네요. 그럼 180 그냥 하겠습니다. 180 하면 되겠죠. 근데 안 넘어가죠. 보이시죠?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주란 거예요. 이걸로 180. 그 다음에 얘를 180. 그 다음에 얘를 180. 이렇게 주란 거겠죠. 맞죠? 이 정도 주란 겁니다. 그러면은 V 값으로 치면 0.7 정도 나오네요. 맞나요? 프레넬 값으로 친다면은 이 정도가 적당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거 적힌 대로 그대로 하고 제가 사용한 값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IOR 값. 리플렉션 IOR 값이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레넬 값을 쓰면은 사용하면은 얘를 하는 게 맞고요. 사용을 안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얘를 누르고요. 1.6, 1.8 돼 있죠. 얘가 올라가면은 강택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거는 원래라면은 프레넬 값이란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IOR 값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범프맵. 자, 글로시네스는 0.65에서 0.7로 됐으니까는 0.7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적힌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프맵 주라 됐네요. 동일 텍스처 줘도 된다 됐죠. 그래서 밑에 내서 범프 값을 열어 가지고요. 위에서 사용된 요 맵 있죠. 얘를 그대로 동일의 맵을 해야 된다니까는 그냥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뿅 드래그해서 카피 해주시고 보시면은 어마운트 값은 0.에서 0.4 되어 있습니다. 중간값 0.3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프 값을 연출하면은 리플렉션 값이 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값을 좀 더 올리려면은 리플렉션 값을 좀 더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리플렉션 컬러를 올린 데서 지금 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프레넷 값 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넣을 거 좀 더 올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끝났죠? 이대로 한 겁니다. 챗GPT 괜찮죠? 여러분들 AI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지금 챗GPT나 AI를 사용하면은 이 값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범프 값 일단은 뭐 쓰면 좋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런 나무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프레넷 아웃값도 체크해주고요. 프레넷도 깹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프레넷 쓰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굴절값이 있는 유리라든지 혹은 곡선 형태가 아닌 이상은 프레넷 값을 굳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높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프레넷 값을 해제하고요. 일반 반사값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V값으로 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컬러값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맵, 즉 반사 맵을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냅당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마감재 0.3 정도 하시면 돼요. 0.3 정도 하시고, 글로시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택 무광 유광이죠. 유광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공간에 있는 마감들은 0.8 정도 하면은 괜찮아요. 0.8. 이거보다는 좀 더 무광입니다. 이거보다는.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끝입니다. 범프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조명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역시나 얘기가 길긴 합니다. 조명은 일단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는 게 전반 조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추는 조명. 두 번째는 뭐 하이라이트 강, 즉 국부 조명 혹은 하이라이트 조명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이 들어갈 겁니다. 간접 조명. 알겠죠? 뭐 반사 조명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 조명, 뭐 선하고 태양이라든지 이런 환경 조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에서 만지는 조명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제가 아주 간단한 부분만 짚고 가겠습니다. 실무적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케치업은 안녕입니다. 안녕 이래서 끄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챗GPT 가서요 한번 보정을 해볼까요? 최사 이 이미지 3D 렌더링인데 조금 더 실사 같게만 보정을 해줘. 모델링 재질은 건드리지 말고. 제 말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뭐 큰 차이가 안 느껴져요. 맞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건드리지 말라니까 진짜 건드리지 않았네요. 여기만 모델링만 살짝 바꿨네요. 맞죠? 약간 밝기만 바꿨네. 조금 더, 자, 적어둘게요. 조금 더 실사같이 변경을 해주고, 바닥의 광택은 조금 더 나오게 해줘. 그리고 벽지는 조금 더, 범프 느낌이 나게끔 해주고, 그리고 외부는 흰색이 아니라 바다 같은 느낌으로 합성해줘. 지금 리터칭 원래 해야 되는 것을 예감시킨 겁니다. 예감 모르겠다. 이러면서요. 자, 얼마큼 하는지 보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던 프롬 AI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롬 AI 가서 여기서도 한번 리터칭 해볼까요? 여기서 하실 때는 우선 얘를 한글 모드로 변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스케치 업로드 들어가셔가지고 얘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한 이미지를 넣어주죠. 그런 다음에 이걸 그냥 현실 형태로 변경해서 보여줘. 자, 여기다가 모델링과 재질의 변경은 없어야 해. 해놓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V2라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스타일은 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앱당 현실적인 하겠습니다. 장면은 여기 장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끄겠습니다. 다 끄겠습니다. 끄고 그냥 침실 같은 느낌이죠. 침실로 그냥 가겠습니다. 모드는 구조. 창의성은 40대 있으면 40대 놔둘게요. 그리고 나서 생성 하면 되겠죠. 얼마큼 잘 생성할지 모르겠어요. 기다려봅시다.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볼까요? 바다를 하니까 정말 바다인데 너무 현실 없는 바다가 나왔어요. 맞죠? 당황스럽네요.
자, 여기다가 또 얘기할게요. 색상이 너무 붕 뜨니까 너무 푸른색 말고 연하게 해주고 공간과 이어지게끔 잘 리터칭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프로메아에서 나온 거 보겠습니다. 프로메아에서 변경된 겁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네요. 맞죠? 변경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로 변환하게 되면 로고가 없어지니까는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모델링이 좀 변경이 됐어. 맞죠? 모델링이 조금 변경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변경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변경이 됐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지만은 기존 거가 거의 유지되는 형태로 오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도비 포토샵 뭐 이렇게 해서 포토샵 리터칭 하고 있지만 AI 통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리터칭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이제 보니까 어때요? 괜찮게 나왔죠? 보세요. 챗GPT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나왔던 이미지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렌더링 걸었던 이미지 어디죠? 렌더링 나와라. 자, 렌더링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렌더링 이미지를 우측에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죠? 모델링이 변경은 됐습니다. 맞죠? 여기 보시면 얘도 변경이 됐고 얘도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공간의 마감은 어느 정도 유지됐어요. 물론 변경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죠. 그러나 색감만 여러분이 건드리시면 된다 치면은 어때요? 우리가 굳이 포토샵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괜찮죠? 이런 조명이 안 나오는 부분도 리터칭이 잘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간단하게 AI를 사용해서 리터칭한 거 보여드렸고요. AI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합니다. 너무 많은 AI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끝까지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제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으로 인테리어 공간을 연출하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다. 룰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인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입니다.